평범한 일반고에서 3등급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정호입니다. 저번 주에 6평을 받고 이제 기말고사만 보면 고3 학생들은 수시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작년 입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인서울 대학만 추려서 3등급 대 학생들이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같은 3등급 대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등급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띄워드리는 표에 같은 학과이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2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그래도 3등급 대 학생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보다는 정성적으로 학생부 비교과와 면접 같이 반영되는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 학생들은 인서울대학교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서영고, 성서한, 중경예시 서해로 외우고 있는 그 라인 대학들인데 평범한 일반고에서 3등급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등급 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범위는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부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굉장히 좀 우수하다, 다른 과목보다 좋다라고 했을 때 조금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 라인이다라는 거지 적정 라인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으로 이 라인 아래쪽을 보시는 게 조금 적정한 범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호도가 조금 있는 과냐 아니냐에 따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 전형별로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대, 숭실대, 해종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광운대, 가톨릭대,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서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학들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는 종합전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고요. 두 번째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같이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국민 프론티어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인문계 대표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죠. 경영학과 평균 등급이 3.13이라고 되어 있고 추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평균 등급이 제일 낮았던 학과가 글로벌 경영 전공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입시 결과 살펴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학과가 중국 정경 4.7로 지금 평균 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문 계열이잖아요. 이런 쪽들은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고에서 중국어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독일어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좀 노리고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 자연계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등급 대 학생들이 들어간 학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지능형 ICT 융합 전공, 그 다음에 가장 좀 낮았던 학과가 경영정보학부 자연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모빌리티 학과 3.02가 평균이고요.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이 3.45로 좀 가장 낮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기 편하도록 평균 등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민대 입학처에 가시면 3포도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앞에 쪽은 많이 몰려있는데 뒤에 4등급 아니면 6, 7등급이 합격을 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처에 있는 3포도까지 확인을 하셔야 좀 정확한 입결 분석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대에서 올해 좀 크게 바뀐 부분이 국민대 경영학부 인원이 굉장히 늘어난 게 올해 하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거의 2배 정도씩 늘어났죠.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입결은 조금은 더 다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숭실대 입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숭실대 종합전형의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문계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3등급 이하의 학생들로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통상학과, 벤처 중소기업학과, 그 다음에 금융학부, 국제법무학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3등급 초반대 학생들까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4등급 때다 이런 학과들은 좀 선호도가 좀 낮거나 아니면은 어문 계열의 외고 학생들 아니면 국제법무학과도 뭐 국제고나 이런 학생들이 좀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 계열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인문 계열보다 눈에 띄게 3등급 대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학과가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정보공, IT융합공 이렇게 조금 3등급 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간 학과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나머지는 굉장히 3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조금 차이가 있죠. 작년에는 면접이 30%밖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 이거를 대폭 면접 비율을 높인 상황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면접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서류의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했을 때의 면접 비중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평가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탐구하고 본인이 보고서를 썼다고 했는데 실제 면접장에서 질문을 해보니까 보고서의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을 더 높여서 학생들을 조금 선발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접이 이렇게 늘어난 건 학생부의 신뢰도를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안 한 탐구 항목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숭실대 지원하시려면. 네, 다음으로 세종대 입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종대 서류형의 인문계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3등급 학생들이 없어요. 면접형에는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국제학부, 그다음에 호텔관광 외식 경영학부 이 세 개 학과가 지금 3등급 학생들이 붙은 학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는 사실은 성향이 드러나죠. 내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학교구나. 내신이 안 되면 학생부가 좋아도 굉장히 뚫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학교겠죠. 자연계는 인문계보다는 3등급 학생들의 학과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지능형 드론융합 전공 이 학과들이 3등급 학생들이 좀 합격한 학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 면접형도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 건축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지능형 드론융합 전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과들이 있죠. 건축공학과랑 지능형 드론융합 전공 이 두 가지 학과가 대표적으로 서류형이고 면접형이고 3등급 대학 도전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학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점이라고 하면 신산업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거의 자연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정보융합학과와 콘텐츠 소프트웨어 학과 이 두 개 학과가 신설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을 같이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면접을 1단계에서 3배수를 걸러내서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이게 4배수로 좀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면접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지는 상황이 오고 학생들이 사실상 크게 많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배수 정도로 늘려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3배수로 선발을 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영,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나 AI 관련 첨단 학부 비교적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많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3배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선호도가 조금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4배수를 유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KU 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서류형이고 하나는 면접형입니다. 서류형은 3등급 대 학생들이 들어간 학과가 사학과, 행정학과, 글로벌 경영, 한문교육학과 대표적으로 이 4개 학과가 3등급대에서 이루고 있고요. 면접형에서는 2등급대에서 형성된 학과들이 조금 더 적어요. 3등급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들어간 학과들 중에서 제일 낮게 입결이 형성된 게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3.06이고요. 제일 낮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학과가 글로벌 경영학과 4.83으로 지금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로 한번 넘어가서 서류형 한번 살펴보게 되면 3.09로 화학공학과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토목환경공학과가 3.31로 조금 낮은 축에 속하는 학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형을 보게 되면요. 파이버 융합 소재공학 전공이 3.08로 가장 높게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공학 전공이 3.55로 가장 낮게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사라고 했을 때는 2 후반 3 초반 정도에서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지원 범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이사항으로 단국대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되었다라는 건데 5개 광역 모집단위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모든 모집단위가 다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류형으로 인문계열 광역이 30명 선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회계열 광역도 서류형으로만 41명을 선발을 합니다. 다음은 광운대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서류형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였던 학과를 보시면 영어산업학과입니다. 면접 전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국어국문학과가 3.66으로 지금 입결이 가장 낮은 걸로 발표가 되었죠. 제일 높은 학과를 보시면 동북아문화산업학부와 경영학 전공이 3.09로 지금 입결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 서류형에서 가장 낮은 입결을 보였던 학과는 정보제어 시스템 전공학과가 지금 가장 낮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과는 AI 로봇 전공으로 3.01의 입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접형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낮은 학과는 지금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3.63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과는 3.01로 전기공학과랑 전자재료공학과 이 두 개 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에서 3점 초반부터 해서 3점 중반대까지 얼마든지 지원해 볼 수 있는 인서울 중위권 대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결을 보실 때 하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추합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학교예요. 특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다른 학교와 다르게 광운대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면접 응시를 15명 모두 한 학교가 있고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는 당연히 면접을 많이 본 이 학교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추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명지대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도 면접 전형과 서류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2등급대에서 평균을 이루는 학과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3등급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붙는 학교이긴 한데 특이하게 사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학과는 1월1문학 전공이 5.38로 가장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3등급대에서만 보면 경영학 전공이 3.06으로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지금 입결이 낮았던 학과는 중어중문학과라고 보여지죠. 5.22의 입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서류형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응용소프트웨어 전공이 3.00으로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요. 가장 낮은 입결을 보이고 있는 학과는 융합에너지 전공입니다. 면접 전형 입결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좋은 입결은 시스템 생명과학 전공이 3.22로 지금 가장 좋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학 전공이 지금 가장 낮은 4.34의 입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큰 변화가 있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명지대는 이제 학과를 없애고 신설을 하고 이러한 조정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을 없애고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지금 신설을 했다. 전략적으로 조금 점수를 올리려는 명지대의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자유전공학부를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 전형은 없고요. 인문자연 각각 명지, 인재,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명대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명대는 이 라인의 대학 중에서 면접 없이 거의 유일하게 서류 100%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인문계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학과가 문헌정보학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학과가 행정학과, 자연계열 살펴보시게 되면요. 식품영양학과가 제일 높은 입결을 형성을 했고요.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학과가 가장 낮은 입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등급 후반대에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3등급 초중반대에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학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명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종합전형 선발하는 인원이 작년에 263명이었는데 올해는 155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입결보다는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명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종합전형 선발하는 인원이 작년에 263명이었는데 올해는 155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결보다는 입결이 올라가는 것은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입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서류형, 면접형 입결을 살펴보게 되면요. 역시나 2등급대에서 평균을 이루는 학과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형에서 가장 낮은 인문계열 학과를 살펴보게 되면 1어 1문학과가 될 것 같고요. 가장 3등급대에서 높은 입결 형성을 한 건 사회복지학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형에서는 역시 가장 낮은 학과는 1어 1본학과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었고, 특수교육학과가 3등급대 합격한 학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서류형 입결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공학계열 자유전공학과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가장 높은 학과는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인데요. 3.12로 지금 내신 형성하고 있죠. 자연계열은 특이하게 2등급대에서 지금 입결을 형성하고 있는 과가 한 군데도 없다.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형을 살펴보게 되면 면접형도 거의 대부분 3등급대에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과는 화학과가 5.01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학과가 가장 높게 3.42로 지금 입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형, 면접형 모두를 봐도 3등급대에서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는 대표적인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서류형의 인원이 굉장히 대폭 늘었고요. 면접형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접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 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에 보면 3등급 초반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상향 성향으로 써야 될 학과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쪽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좀 3등급대 학생들도 도전해볼 수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걸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 다 이 윗 대학 라인을 쓰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적정한 라인들 중에서 골라서 학생 성향에 맞는, 진로에 맞는 과를 써주시는 것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입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혹시 내 생기부로 수시를 어디까지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3등급으로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사전 모집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시 설명회를 신청해 주시면 5,000원 할인 쿠폰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 알림도 받으시고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사전 모집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니브 클래스 수시 설명 오픈은 내일 6월 14일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